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8년도 4회차 전기기능사 3과목 전기설비 50번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1번서부터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전에 이제 50번까지 문제를 이제 간단히 이제 문제답 위주로 복습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4월 달에 시작을 할 적에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가볍게 둘 수 있도록 두 문제 정도를 이제 두세 문제 정도를 문제를 풀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서부터는 지난 회차서부터는 이제 4문제, 5문제 정도를 문제를 풀고 있고 그 전에는 우리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를 제가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조회수가. 왜냐면은 전기가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그 마음 잘 알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어 이게 현업에 나가서 쓰는 자격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빨리 따서 빨리 취업하는 게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혹시나 불의의 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 전기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알 거면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천천히 배우시고 오래도록 지속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전기 엔지니어로서 영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 좀 심도 있게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거 문제를 다 타이핑을 다 해요. 타이핑을 다 하고 사실 좀 저희 이게 쉽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하고 사진 찾고 붙이고 자료 찾고 붙이고 사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자료 찾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아니면 현업이랑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다가갈 수 있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이게 글을 쓰고 만들고는 있는 겁니다. 그 관련도 문제를 PPT로 이렇게 만드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냥 관련도 문제들 했던 거를 이제 PPT에 만들어서 설명하는 건 있어도 저는 PPT 자료로 직접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문제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이게 또 공부 덜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항상 어,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루에 두 문제를 하든 다섯 문제를 하든 뭐 한 문제를 보든지 간에 아니면 끊어서 보든지 간에 너무 많아서 다섯 문제 너무 많아 나 두 문제 보고 세 문제 보고 이렇게 할 거야 보든지 간에 이게 365일 곱하기 1년, 2년, 3년, 4년 지속성을 가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려도 할 수밖에 없게끔 습관이 되게 돼요. 그리고 자꾸 학습하는 게 몸에 배서 이게 새로 얻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싫은 사람들도 있을 수는 모르겠는데 뭐 제 기준으로 해서는 저는 그렇게 즐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부도 해서 알려드리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꾸준함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저도 머리가 안 좋은 사람에 들어가는데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계속 여러분들께서 뿜어서 발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두 문제, 세 문제씩 보는 게 그게 지속성이거든요. 벌써 지금 끈기 없는 사람들은 이제 뒤로 빠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몰아서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또 몰아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하루를 계속 리바이벌을 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면은 그 사람 지식은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강력한 지식이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자부하고요. 저도 지금 4월 달서부터 했지만 영상 찍고 저도 여러분들께 그 강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새로 공부하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각인이 돼서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히 복습하고 51번서부터 문제 설명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41번 선행동작 우선회로 또는 상대동작 금지회로로 불리는 동력배선의 정규회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3번 인터럽회로. 인터럽회로는 한글로도 나올 수 있고 영어로도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영어로 나왔지만은 한글로 나왔지만은 영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로 또 나오면 또 못 고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2번 건물의 모서리에서 가요 전선관을 박스에 연결할 때 필요한 접속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앵글박스 커넥터죠. 직각부 나왔다. 앵글박스 커넥터. 그 다음에 가요 전선관 상호 연결 스프릿 커플링. 가요 전선관과 금속관 연결은 콤비네이션 커플링. 그 다음에 가요 전선관과 박스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학교 대중 목욕탕, 음악점, 여관, 기숙사 등 숙박시설에 사용하는 표준부하 밀도, 볼트 암페어파 미터 자승은 얼마로 선정해야 하는가? 기숙사 등 숙박시설 나왔다. 답은 3번이죠. 20 볼트 암페어파 미터 자승. 이거는 1번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2번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3번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4번으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외워놓으시라고 하셨죠. 44번 수변전 설비에 사용되는 차단기의 종류 중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가스의 종류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스 차단기는 우리가 가스 서킷 브레이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 SF6라고 얘기했고 제가 CGIS와 GIS 설명도 막 처음에 4, 2, 4번 설명할 적에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 45번 경제비리 전선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죠. 굵기는 관 외경에 가까운 홀수로 나타낸다라고 표시된 게 틀린 거죠. 정답은 굵기는 관 내경에 가까운 짝수 미리미리로 표시된다가 맞는 거죠. 46번 고압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산 설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이제 가공 인입선에 이제 우리 설치 높이에 대해서 문제 되게 많이 물어요. 저압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고압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고압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으면은 앞으로 이제 여기는 지금 19년도잖아요. 18년도 지금 4회차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는 나올 수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 외워 놓으시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인 높이기 때문에 6m입니다. 답은. 근데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 고압 가공 전선로에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설치 높이는 단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는 하면 답은 3.5m가 돼요. 여기 보기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의 설치 높이는 그러면 일반적인 건 5m인데 여기도 단하고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는 3m예요. 이거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요렇게 정도는 지금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좀 공부를 좀 너무 열심히 해갖고 나는 이제 지금까지 권반장이 설명한 거에 대해서 공부할 게 더 이상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다 외워 놓으세요. 그러면은 혹시나 변형되거나 신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맞히실 수 있는 겁니다. 47번 진동이 심한 전기 기계기구에 정선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2번 스프링 와셔. 4번 물체가 외력으로 변형될 때 그 변형을 측정하는 기구로 물체를 기구로 물체가 맞겠다. 물체에 부착시켜 측정하게 되는데 이 기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49번 주상변압기 2차치 보호장치로 사용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4번 캐치홀더입니다. 캐치홀더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 만약에 1차치 보호장치다. 그러면 컷아웃 스위치가 답이 되는 거고요. 1차와 2차 보호장치는 하면 컷아웃과 캐치홀더를 정확하게 외워 놓으셔야 돼요. 1차와 2차를 섞어 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둘 다 외워 놓으시고 연관성 있게 알아 놓으시면 됩니다. 50번 금속재 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재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한 곳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정한 거리는 얼마인가? 그래서 금속재 가요전선관 상호, 금속재 가요전선관과 박스 이렇게 나오면은 0.3m입니다.
그냥 여기 뭐 조영제 측면 이런 내용들이 없다. 요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1m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0.3m 이하가. 그래서 여기는 다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제 51번서부터 이제 오늘 문제 설명 들어갑니다. 공사의 방법 중 플로덕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플로덕트나 뭐 이런 덕트들은 15년도 공부하면서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그림 가지고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플로덕트가 뭐냐 그러면 인터넷 찾아보시든지 전에 가서 처음부터 보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한번 볼게요. 덕트 및 박스 1번 덕트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당연하죠. 2번 덕트 상호간 접속은 경고하고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맞고요. 3번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맞고, 4번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았다.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덕트 관련해서 암기사항 해갖고 1번 절연전선 사용. 그래서 5개형 비닐 절연전선은 제외. 그러니까 애자 사용공사는 2인용 비닐 절연 전선과 OW 전선, 그래서 OW 그러니까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인 거죠. 2인용 비닐 절연 전선은 DV 전선인 거고요. 요 두 개가 제외된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되지만 나머지 공사류들은 OW 전선만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좀 헷갈릴 만한 것들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로만 공부하면 제가 합격한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전선은 연소니까 다만 단면적 10mm 스퀘어, 알루미늄은 단면적 16mm 스퀘어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덕트 상호간 및 덕트와 박스 및 인출구와는 경고하고 또는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4번 덕트의 끝부분은 막고, 5번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하고, 6번 플로한테 오타가 있네요. 플로 덕트 공사는 사용료는 400V 미만에 사용한다. 그래서 답은 4번 맞죠? 52번 수변전 설비 중 특별 고압 배전반은 배전반 압축에 배전반 판넬 압축에 계측키를 판독하는 경우 앞면과 최소 몇 미터 이상 유지. 계측키 판독을 위해서 우리가 앞면과 유지해야 되는 거는 1.7m입니다. 여기 1.7m. 1.7m. 만약에 특별고압이 아니고 고압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1.5m가 답이 되는 거고요. 저압으로 물어봤다. 저압도 1.5m. 변압기 등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하는 경우는 0.6m. 변압기에서 0.6m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이제 감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고요. 점검을 위해서 0.8m. 이게 암스리치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게 감전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건 요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요거 앞면에 대해서 특고압, 고압, 저압, 변압기 등 요 네 가지 정도는 좀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것도 새로 나온 문제네요. 53번. 비교적 장력이 적고 다른 종류의 지선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며 지선용 근가를 지짐을 근처 가까이에 매설하여 시설하는 지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사실은 이게 궁지선이라고 하거든요. 궁지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비교적 장력이 적은 거 나오면 장력이 적다 궁지선, 아니면 정력이 적다 궁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조금 외우기 쉬운 거를 가지고서 좀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오면은 이게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기사나 이런 데서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이게 나오는 문제들인데 여기 이제 짬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능사는 여러 개가 좀 짬뽕으로 갖다 놓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건 기사나 기능사 문제, 기사나 산업기사 문제에 기능사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기능사나 기능장 문제는 기사나 산업기사 문제가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뭐 쉬운 문제가 넘어오긴 하지만요. 그래서 잠깐 알아놓으시면 우리가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전주와 전주 사이에 이렇게 매겨 놓은 거고,
수평지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토지 상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간격이 안 나오거나 뭐 이럴 경우는 얘를 그 옆에 하나 세워놓고 그 이제 지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고요. Y지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장력이 이제 크게 작용할 적에 이게 뭐 코너나 이런 데 이제 그 90도 꺾어 갖고 이렇게 뭐 땡기던가 뭐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땡기는 힘이 훨씬 더 벡터적으로 세잖아요. 그래서 Y지선을 연결해서 두 군데씩 하는데 이건 거의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설치된 데가 있어요. Y지선을 이용해서. 그래서 장력이 클 경우 사용한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 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지선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지점의 상호간 거리가 비교적 접해 있을 적에 시설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지선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 여기 구형의자를 핀의자, 옥의자를 써가지고 이제 설치하는 거를 말하고 이게 사실은 표준인 거예요, 표준. 근데 이제 전주가 설치되는 이제 방법, 방향, 그 다음에 집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 것들인 거예요. 일반적인 표준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지선, 공동지선, Y지선, 궁지선, 보통지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공동지선이 정식 명칭이죠. 공통지선이 공식 명칭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책에는 교재에 보면은 공통지선이라고 하는데 공동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좀 읽어 보시고요. 54번 금속 덕트에 전선을 넣을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몇 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이거 기본은 우리가 이제 20%입니다. 20%. 기본은 20%고요. 여기서 이제 단서 조항이 딱 나와요. 이렇게. 뭐 정관 포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 배선만을 넣는 경우는 50%까지 가능하다. 근데 덕트의 전선 피복물 면적까지 포함해서 무조건 20입니다. 20 이하. 그래서 답은 1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55번. 터널, 갱도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참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의 공사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 사용 전압은 저하입니다. 여기 답은 4번이죠. 4번 금속 덕트. 애자 사용 공사나 하성 수지관이나 금속 덕트나 케이블이나 뭐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나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금속 덕트는 사용할 수 없지만 사실 좀 이게 우리가 감리하시는 분들이 이게 실제 기능사들처럼 이런 그 관공사나 다른 공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안 하거든요. 기능사가 제일 많이 알아요. 이 공사에 대해서는요. 사실 기능사가 멀티예요, 멀티. 왜냐하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실 기능사가 가장 많이 알게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관공사나 뭐 덕트공사나 이런 것들을 기능사에서 가장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금속 덕트를 이런 내용에도 왜 금속 덕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그렇게 쓴 공사가 있어서 그래요. 실제 내가 이제 몇 개 봤었거든요. 아유, 우리나라가 이게 그 자격증 만등주의 그 상위 자격증이면 하위 자격증까지 모두 아는 것처럼 비춰져서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좀 공부를 하고 이게 현장 제대로 그 전기공사업체가 설치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또 감리가 있어야 되는 공사와 감리가 없어야 되는 공사도 있지만 감리도 기능사에서 감리하는 경우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감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뭐 기사나 산업기사 정도는 돼야지 이제 감리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제 전기 기능사가 하는 일들을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감리를 할 적에 제대로 된 규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격증은 사실 뭐 그때 가서 보면 되지만은 안 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전기기능사, 저기 자격증이든 뭐든 따놓으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은 공부 안 한다고.
이게 자기 밥그릇 때문에 보장성 때문에 막 이렇게 자격증 막 공부해가지고 막 있는 거지, 이게 더 상위 자격증으로 가고 이러는 거지. 그런 게 우리나라는 편하려고 자격증을 따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러면은 자격증 가치는 앞으로 계속 하락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는. 뭐 누가 그러면 힘든 일이라고 해요. 그냥 그 중학교만 나오고 아니면 고등학교만 나오고 실무 경력 어디 앉아 조금 편한데 좀 앉아 있다가 경력 따갖고 고급 자격증 따고 떵떵거리면서 그냥 앉아서 사는 그런 삶을 원할 거면 엔지니어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엔지니어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냥 부지런히 확인하고 이래야지 사고가 안 나고 예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솔로 사용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에 의한다. 2번, 어, 저압 전선의 경우는 다음에 따라 시설한다. 그래서 인정 강도는 2.3 kN, K 뉴턴이라고 하죠. 이상의 절연 전선 또는 기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 애자 사용 공사 규정에 의해 준하는 애자 사용 배선에 의해 시설하고, 애자 사용 공사는 노면상 최소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답은 합성수지관 공사,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나왔죠. 금속관공사 나왔고, 금속재 가해전선관,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에 준하는 케이블 배선에 의해 시설한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내용에서 없는 금속 도트는 아니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좀 잔소리들을 좀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의가 살아 있어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점점 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게 편파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복잡해서 엮이기 싫어갖고 그냥 저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술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사고 나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감리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감시할 수 있고, 시공사는 설계자가 제대로 설계한 내용대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을 어겨서 사고가 나잖아요. 우리 옛날에 90년도 초반에 있었던 산풍이나, 그 다음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 다음에 또 얼마 있었던 우리 순살 무슨 아파트 해갖고 언론에서 막 질타했던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래요. 감리가 있거든요. 거기도 감리의 가장 큰 목적은 그 검축이에요. 검축은 도면대로 이제 땅에 묻거나 뭔가 할 적에 설계 절차대로 확인하는 건데, 감리도 제가 여기 보면 제 영상 중에 감리 영상 많이 올려놨는데, 이게 감리가 이제 직업 선호도 1위인 게 뭐냐면요. 직업 선호도가 되게 높은 게 편하거든요. 가면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이제 그 관심 있어서 이제 막 편할 거면은 엔지니어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감리가 원래 편하면 안 돼요. 감리는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아까쯤에 그런 도면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공사를 감리해야 되는데, 맨날 에어컨 바람 쐬는 데서 있으니 되게 순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감리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감리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다 같은 그 건설사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좀 그래서 그런 거지, 다 있습니다. 다.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도 다 있잖아요. 예? 건설사업가의 운영 지침도 있고, 이게 발주처에서는 감리 점검 나가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일지 제대로 쓰는지, 그런 역할들이 다 수행이 안 되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사고가 납니다. 감리가 사실은 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자기 경력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감리가 나중에 삼풍백화점, 우리 성수대교 붕괴죄 감리사들 작살 났잖아요. 그거 끝까지 추적한다니까요. 그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것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언론에 지금 다뤄져서 몰라서 그러는 거지,
제대로 보고 서류를 제대로 남겨놓으면은요, 문제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법규를 알려면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제대로. 어설프게 알지 말고. 이게 고급 자격증 따고 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규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공부할 적에 진짜 책을 달달달 외워서 법규를 하지만은 공부하지만 우리 기술 쪽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써머리 됐던 내용들만 가지고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랜덤 문제들이 몇 개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공부하지 뭐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달달달 공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하려면 책을 보고 기간을 두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꾸 요즘 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아유 죄송하고요. 이번 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